벗어. 난 지금 핍 아저씨를 아주 화나게 하고 있어. 애니, 그러고 싶진 않겠지? 제발 이러지 마세요. 자, 이번에 읽어볼 할로윈 괴담은 남편이 위자보드를 집에 가져왔다. 그날 이후 우리의 삶은 영원히 바뀌어 버렸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남편 코너와 나는 소문난 호러 마니아다. 나는 어릴 때부터 소름 끼치고 기괴한 것들을 좋아했다. 웬만한 건 다 괜찮았다. 거의 모든 게. 코너는 내가 할로윈과 관련해서 딱 한 가지 규칙이 있다는 걸 안다. 광대는 절대 안 되고 위자보드는 더더욱 안 된다는 것. 집 안에도 마당에도 집 뒤에 숲에도 들여놓을 수 없다. 아니, 두 가지 규칙이잖아 이러면. 우리가 연애를 시작할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해줬건만 그걸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나 보다. 저기요, 나왔어. 코너가 문 옆 그릇에 열쇠를 던지며 말했다. 어서 와. 나는 소파에 앉은 채로 대답했다. 오늘 회사에서 경품으로 뭘 탔는지 절대 모를걸? 그가 모퉁이를 돌아오며 말했다. 그가 시야에 들어온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안 돼. 어림없어. 당장 그거 들고 집에서 나가. 나는 문을 가리키며 쏘아붙였다. 코너의 표정이 굳어지더니 위자보드를 든 그의 팔이 옆으로 툭 떨어졌다. 그래도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딱 한 번만 하면 안 돼?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내 눈에서는 불길이 치솟고 있었다. 코너, 내가 위자보드 싫어하는 거 알잖아. 어렸을 때 안 좋은 경험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제발 내가 말하는 대로 해줘. 당장 집에서 치워. 저 물건 근처에도 가고 싶지 않아. 코너는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자기가 이겼네. 다시 차에 갖다 놓을게. 그는 말하고는 시야에서 사라졌다. 나는 와인잔을 들어 한 모금 크게 마셨다. 남편을 사랑하지만 그는 정말 내 속을 긁는 방법을 잘 알았다. 다음 날 우리 둘 다 쉬는 날이었다. 각자 다른 친구 무리와 어울리고 있어서 그가 뭘 하는지는 몰랐다. 나는 그를 믿었다. 차라리 믿지 말았어야 했다. 그날 밤 남편의 어리석은 선택이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다. 코너가 집에 돌아왔을 때는 거의 새벽 3시였다. 아이들은 할아버지 댁에서 자고 오기로 해서 집에는 우리 둘뿐이었다. 나는 코너가 침대로 들어오면 둘만의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완벽한 착각이었다. 코너가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나는 이미 침대에 누워 있었다. 불을 끈 채 이불 속에 파묻혀 그가 무사히 집에 돌아오는지 확인하려고 인스타그램 피드를 의미 없이 내리며 시간을 때우고 있었다. 현관문이 열렸다가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희미하게 계단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조용히 하려고 애쓰는 소리 같았다. 내가 자고 있을까봐 배려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 이유는 그게 아니었다. 발소리는 방문 바로 앞에서 멈췄다. 누군가 서성이는 것처럼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곧 문이 열리고 남편이 바보같이 희죽 웃는 얼굴로 서 있을 거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를 부르거나 침대 옆 램프를 켜고 싶었지만 뭔가 잘못된 느낌이 들었다. 단 1초라도 문에서 눈을 떼면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을 떨칠 수가 없었다. 휴대폰 화면 불빛에만 의지한 채 얼마나 오랫동안 어둠 속에 앉아 있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긴장감에 심장이 터질 것 같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일이 벌어졌다. 문 손잡이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고 입구에 서 있는 남편의 실루엣을 알아볼 수 있었다. 그는 내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침대로 달려와 신발을 벗어 던지고는 벽을 향해 돌아누워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자기야, 괜찮아? 그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다. 뭔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이건 내가 알던 코너의 행동이 아니었다. 나는 그가 무슨 말이라도 해주길, 어떤 설명이라도 해주길 기다리며 그를 쳐다봤다. 하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조각상처럼 가만히 누워있을 뿐이었다. 나는 그가 코를 골기 시작할 때까지 시선을 떼지 않았다. 결국 나는 억지로 안심하며 잠을 청해야 했다.
그래야만 잠들 수 있었다. 코너가 그냥 만취했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의 친구들은 모이면 술을 꽤 많이 마셨으니까 그 생각은 마음을 놓는 데 도움이 되었다. 다음날 아침이 되기 전까지는. 잠에서 깨보니 그의 쪽 침대는 비어 있었다. 부엌에서부터 올라오는 베이컨 냄새가 코를 찔렀다. 내 짐작이 맞았던 모양이다. 코너는 숙취 때문에 기름진 음식이 필요해서 제정신을 차리려는 거겠지. 나는 서둘러 준비하고 부엌으로 내려갔다. 내가 식탁에 앉았을 때 그는 등을 돌린 채 서 있었고 조리대 위에는 베이컨이 가득 담긴 접시가 놓여 있었다. 좋은 아침. 그가 팬케이크를 뒤집으며 말했다. 좋은 아침. 어젯밤에 왜 그랬는지 말해줄래? 나는 그를 빤히 쳐다보며 대답했다. 그는 눈살을 찌푸리며 나를 돌아봤다.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냐니. 어젯밤에 우리 방에 와가지고 엄청 이상하게 굴었잖아. 나한테 말 한마디 안 하고 옷도 입은 채로 잠들었다고. 어? 기억 안 나는데. 생각보다 더 취했었나 보네. 그랬다. 내가 걱정할 이유는 없었다. 그럴 줄 알았어. 친구들이랑은 잘 놀았어? 나는 커피를 내리려고 일어서며 물었다. 그냥 저냥 진탕 마시고 자기가 줬던 그 위자보드 가지고 놀았어. 걱정 마. 마이크 집에 두고 왔으니까. 순간 속이 철렁했다. 아, 진짜? 그래서 뭐랑 접촉이라도 했어? 나는 그의 대답이 두려웠다. 목이 바싹 마르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매달리게 되었다. 한 번은 된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그냥 에런이 말판을 움직인 것 같아. 피브 아저씨라는 존재인 척을 하더라고. 진짜 유치하지, 안 그래?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다. 나는 기절할 것 같아 자리에 주저앉아야 했다. 안 돼, 안 돼. 나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쥔 채 중얼거렸다. 이럴 순 없어. 또다시. 그 후 코너는 괜찮아 보였다. 다음 일주일 동안 나는 그가 정상이 아니라는 증거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 그 존재가 돌아왔다는 걸 암시하는 무언가를. 나는 매처럼 그를 지켜봤다. 딱 하나 이상했던 점은 퇴근 후 코너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오랫동안 화장실에 머물렀던 일이다. 하지만 점심으로 먹은 타코벨 때문에 변비가 생긴 것뿐이었다. 초자연적인 현상과는 거리가 멀었다. 일주일이 꼬박 지나자 나는 그 금요일 밤은 그냥 우연한 해프닝이었다고 믿게 되었다. 좀 더 조심했어야 됐는데. 그 주 월요일 지독한 군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다. 로맨틱 코미디 영화를 틀고 까베르네 와인을 한 잔 따를 생각이었다. 나왔어. 나는 신발을 벗으며 외쳤다.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이상했다. 아이들이 있어야 했고 코너의 차도 주차장에 있었다. 나는 의아한 표정으로 부엌 모퉁이를 돌았다. 식탁에 앉아있는 앨리스와 토미를 발견했을 때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아이들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엄마, 토미가 속삭였다. 너무 크게 말하기가 두려운 듯 목소리가 낮았다. 왜 그래 아가? 무슨 일이야? 나는 아이에게 달려가며 말했다. 아빠가... 앨리스가 끼어들었다. 아이는 울음을 삼키고 있었다. 아빠가 너무 무섭게 굴어요. 여기서 아빠 끝날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어요. 갑자기 차가운 공포의 파도가 나를 덮쳤다. 상황이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었다. 아빠가 때리거나 하진 않았지? 나는 아이들의 표정을 살피며 물었다. 둘 다 고개를 저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알았어. 엄마가 가서 무슨 일인지 보고 올게. 걱정 마. 알았지? 아무 일도 없게 할게. 아이들은 서로를 쳐다보더니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내 방으로 향하는 동안 아드레날린이 혈관을 타고 흘렀다. 만약을 대비해 토미가 치우는 걸 깜빡하고 문 옆에 둔 야구방망이를 집어들었다. 계단을 한 칸 한 칸 오를 때마다 심장이 가슴속에서 미친 듯이 울렸다. 문을 열었을 때 무엇을 보게 될진 몰랐지만 내가 마주한 광경은 결코 상상했던 장면이 아니었다. 마침내 꼭대기 층계에 도착해 침실 문 앞에 섰다. 문에 귀를 대고 들어보려 했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어서, 한나, 그냥 끝내버려. 다 끝날 거야. 나는 있는 용기를 전부 쥐었자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충격을 받았다. 남편이 화장대 거울 앞에 서 있었다. 그는 얼굴에 분장을 새로 덧칠하고 있었다. 광대 분장을. 얼굴은 새하얗고 눈에서는 마치 엔진오일 눈물을 흘린 것처럼 검은 줄무늬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는 물방울 무늬 점프수트에 빨갛고 헝클어진 가발, 그리고 커다랗고 헐렁한 신발을 신고 있었다. 자, 아래에 광대 이미지 나옵니다. 하나, 둘, 셋. 이럴 순 없었다. 이건 악몽임이 틀림없었다. 내가 방에 들어서는 순간 나는 얼어붙었다. 그리고 그가 나를 향해 돌아섰다. 코너, 이게 다 뭐야? 지금 뭐 하는 거야? 광대가 킥킥 웃기 시작했다. 정말 오랜만이네, 애니. 다시 보니 반가워. 그는 코너의 성대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그 목소리는 내가 아는 목소리가 아니었다. 더 높은 톤이었지만 마치 아이에게 말하는 연예인처럼 부드러웠다. 내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나는 휘두를 준비를 하며 야구방망이를 들어 올렸다. 내 이름은 그게 아니야. 당장 내 남편 돌려줘. 이 역겨운 미친놈아. 코너의 껍데기를 쓴 그것은 커다란 빨간 입술을 과장되게 늘어뜨리며 얼굴을 찌푸렸다. 애니, 오랜 친구를 이렇게 대하는 건 아니지 않나? 핍 아저씨가 널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데.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는 눈물이 시야를 가리는 와중에도 있는 힘껏 방망이를 휘둘렀다. 하지만 빗나갔고 방망이가 침대 프레임에 부딪히면서 몸이 앞으로 휘청였다. 그 순간 내가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직감했다. 바로 다음 순간 차갑고 날카로운 칼날이 내 목에 느껴졌기 때문이다. 잘 들어. 핍 아저씨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네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네 머리에 이 칼끝을 박아 넣을 거야. 정말 그걸 원해, 애니? 숨이 턱 막혔다. 아니, 착하네. 그가 나를 밀치며 말했다. 아래층으로 내려가, 당장. 곧바로 경찰에 신고할까 생각을 했지만 그가 바로 뒤에 있었다. 그가 보지 못하게 휴대폰을 꺼낼 수가 없었다. 대신 나는 겁에 질려있는 아이들이 앉아있는 식탁으로 계단을 내려가야만 했다. 광대는 나를 토미 옆 의자로 이끌었고 자신은 앨리스 옆에 앉았다. 내 어린 딸을 생각을 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안녕 얘들아. 핍 아저씨는 너희를 다시 만나서 기쁘단다. 아무 대답도 들어오지 않았다. 내가 말했지. 그가 주먹으로 식탁을 내리치며 으르렁거렸다. 핍 아저씨는 너희를 다시 만나서 기쁘다고. 그는 겁에 질린 표정을 한 아이들을 노려봤다. 저도 다시 뵙게 되어 기뻐요, 핍 아저씨. 토미가 눈을 마주치지 않으며 중얼거렸다. 좋아. 그게 그렇게 어려웠니? 그의 크고 과장된 미소는 마치 사라진 적이 없다는 듯이 다시 나타났다. 토미는 고개를 저었다. 자, 애니. 친절하게도 핍 아저씨한테 물 한 잔만 갖다 주지 않겠니? 목이 마르구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일어서기 전에 나는 토미가 알아서 해주길 바라며 식탁 밑으로 내 휴대폰을 몰래 건넸다. 토미는 똑똑한 아이였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얘들아, 너희 엄마랑 핍 아저씨가 같이 텔레비전에 나왔던 거 아니? 애니가 그 쇼의 스타였단다.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나는 한마디도 내뱉지 않았다. 그저 물 한 잔을 따라 다시 식탁으로 걸어갔다. 이 괴물, 남편을 숙주 삼아 나에게 접근하려는 것이었다. 그저 이놈의 작은 게임에 장단을 맞춰주기만 하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야. 정말 그럴까? 핍 아저씨. 토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왜 그러니, 토미? 그가 아들에게로 시선을 돌리며 대답했다. 화장실 가도 될까요? 우리의 인질범은 칼로 턱을 무심하게 톡톡 두드리며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핍 아저씨 생각에는 괜찮을 것 같구나. 하지만 서둘러 돌아와야 돼. 재밌는 걸 놓치고 싶진 않을 테니. 토미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정말 소변이 마려운 것처럼 총총걸음으로 사라졌다. 그 순간만큼은 아들이 너무나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이내 내가 해야 할 일이 떠올랐다. 나는 식탁으로 돌아와
내 칼에게 칼을 들이밀고 있는 광대에게 물잔을 건넸다. 그가 한 모금 마시는 것을 지켜봤다. 그러자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그의 얼굴이 즉시 일그러지더니 깊은 찡그림이 표정을 뒤덮었다. 그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나와 눈을 마주쳤다. 이건 미지근하잖아. 눈을 떼지 않은 채 그는 유리잔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다시 해. 나는 떨면서 그가 시키는 대로 했다. 물이 차가워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만약을 위해 냉동실에서 얼음 몇 조각을 던져 넣었다. 새 잔을 건네는 내 손이 떨렸다. 광대는 탐욕스럽게 잔을 낚아챘다. 그는 얼음까지 통째로 다 마셔버리고는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훨씬 낫군. 그가 씩 웃었다. 그 미소에는 어딘가 깊이 사악한 기운이 느껴졌다. 그가 두 번째 잔을 바닥에 내리치자 미소는 더욱 넓어졌다. 신발 벗어. 네? 신발 벗으라고. 그는 역겨울 정도로 달콤한 노래 같은 목소리로 반복했다. 하지만 시키는 대로 했잖아요. 저는... 벗어. 넌 지금 핍 아저씨를 아주 화나게 하고 있어. 애니, 그러고 싶진 않겠지? 그가 앨리스를 쳐다보며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나는 신발을 벗어 옆으로 던졌다. 양말도. 그의 명령에 따르는 동안 심장 소리가 귀에서 쿵쿵 울리는 것 같았다. 이제 걸어. 그가 옆방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의 뒤틀린 미소는 너무 넓어서 얼굴 분장이 갈라질 정도였다. 제발 이러지 마세요. 눈물이 차오르며 말했다. 핍 아저씨가 같은 말 반복하게 하지 마. 걸어. 눈물을 통해 흐릿하게 그를 쳐다봤다. 그는 이제 앨리스의 의자 뒤에 서서 칼을 보란듯이 드러내고 있었다. 나는 해야만 했다. 내 딸을 다치게 할 순 없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눈을 감은 뒤 바닥에 흩어진 수백 개의 유리 조각 속으로 맨발을 내디뎠다. 발에 번개 같은 고통이 엄습하자 눈이 번쩍 뜨였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본능적으로 발을 뒤로 뺐다. 계속해. 광대가 요구했다. 그의 눈에 비친 열렬한 빛은 나를 구역질 나게 했다. 그는 이 상황을 즐기고 있었다. 나는 이를 악물고 식탁에 몸을 기댔다. 다친 발을 다시 내려놓으려고 했지만 그럴 기회는 없었다. 그 발 말고 다른 발을 앞으로 내디딜 차례야. 그가 껄껄 웃었다. 그의 떠들썩한 웃음소리가 벽에 부딪혀 울렸다. 다른 누구도 움찔조차 하지 않았다. 돌아보니 칼이 앨리스의 옆구리에 눌려 있었다. 딸의 눈은 커져 있었고 아랫입술은 떨리고 있었다. 내게 선택권은 없었다. 나는 다친 발에 체중을 실었다. 모든 신경을 통해 끔찍한 고통이 퍼져나갔다. 식탁에 더 세게 기댔다. 적어도 이 작은 축복에는 감사했다. 깨진 유리 위로 오른발을 잠시 망설이다가 다음 발걸음을 내디뎠다. 오른발이 갈기갈기 찢기면서 나는 비명을 질렀다. 내 주위로 쏟아진 물과 유리 파편과 섞여 피 웅덩이가 피어났다. 모든 곳이 아팠다. 거의 쓰러질 뻔했지만 어떻게든 서 있었다. 나는 딸의 목에 칼을 들이댄 잔인한 광대를 노려봤다. 아주 잘했어, 애니. 그 목소리가 싫었다. 그가 싫었다. 하지만 그 말이 아무리 혐오스러워도 약간의 안도감을 주었다. 아마 그가 만족했을지도 모른다. 이걸로 끝일지도 모른다. 이제 다시 해. 차가운 공포가 비단뱀처럼 나를 삼켰다. 이럴 순 없었다. 뭐라고요? 들었잖아. 핍 아저씨가 말했지. 다시 하라고. 바닥에 난장판을 다시 흘끗 보자 시야에서 별이 보였다. 피를 너무 많이 흘리고 있었다.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몰랐다. 나는 살 속의 유리 조각이 움직일 때마다 얼굴을 찌푸리며 돌아섰고 그의 명령을 따를 준비를 했다. 고통이 너무 심해서 기절할 것만 같았다. 나는 왼발을 들어 올렸고 핏방울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나는 눈을 질끈 감고 FBI 오픈업! 경찰이다! 무기 버려! 그 소리는 내 귀에 음악처럼 들렸다. 나는 남편의 몸 안에 있는 그것을 보았다. 그의 미소는 깊은 찡그림으로 녹아내렸다. 진짜 재밌게 놀고 있었는데 뭐 어쩔 수 없지. 잘 가 애니.
일단은. 나는 그의 눈에서 번뜩이던 위협적인 빛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봤다. 그의 태도는 순식간에 바뀌었다. 광대는 두어 번 눈을 깜빡이더니 칼로 시선을 옮겼다. 그는 칼을 들고 있는 것에 충격을 받은 듯 했다. 경찰들이 다가오자 그는 칼을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한나, 무슨 일이야? 왜 바닥에 피가 이렇게 많아? 나는 왜 이걸 입고 있는 거야? 그 순간 새로운 종류의 공포가 나를 덮쳤다. 나의 코너가 돌아온 것이다. 내가 알던 그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남편이자 아빠. 그리고 그는 수갑에 채워져 끌려가고 있었다. 코너가 체포된 지 2달이 지났지만 나는 여전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 상처가 아물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꿰매야 했고 몇 주 동안은 발을 딛지 못했다. 아이들은 아빠가 구금되어 있는 동안 면회에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나 역시 아이들을 탓하지 않는다. 그 위자보드를 사용하기로 한 그의 결정은 우리가 결코 닫을 수 없는 상처를 열어버렸다. 그날 입은 트라우마는 평생 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남편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그 역시 희생자다. 젠장, 이 모든 것을 그냥 없었던 일로 만들 수만 있다면 다시 행복한 가족으로 돌아가고 싶다. 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걸 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최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앞으로는 더 나빠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 광대가 내게 했던 마지막 말을 머릿속에서 떨쳐버릴 수가 없기 때문이다. 잘 가, 애니. 일단은. 여기까지가 남편이 위자보드를 집에 가져왔다. 그날 이후 우리의 삶은 영원히 바뀌어 버렸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1차원적으로 광대가 주는 공포가 있고, 광대가 왜 무섭냐 좀 생각을 해보면 광대 얼굴이 완전히 막 화장으로 뒤덮여 있으니까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 느낌? 이 광대가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광대가 좀 무서운 것 같은데, 일단 광대가 주는 1차적인 이미지적인 좀 공포가 있었고, 애니가 그러니까 이 글쓴이가 옛날에 어떤 광대랑 뭐 같이 TV쇼에 나와서 하다가 그 광대가 뭐 억울하게 죽었나? 이 광대는 왜 귀신이 된 거죠? 왜 귀신이 된 걸까요? 예를 들면 뭔가 억울한 일로 이 글쓴이에게 뭐 지목을 받아서 죽었다든가? 왜 이렇게 집착하는 거야, 이 글쓴이한테? 글쓴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집착을 해요. 그리고 이제 남편이 아니 그 뭐야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더 문제는 이 글쓴이가 이걸 근데 이걸 얘기하면 결혼을 안 하나? 그래서 얘기를 안 했나? 뭘 했길래 이걸 얘기를 안 한 거야? 사실 그렇잖아요. 절대 오른쪽을 보지 마 라고 하면 오른쪽 되게 보고 싶잖아. 그런 것처럼 절대 위자보드를 하지 마 라고 하니까 남편도 친구들이랑 해야지 그냥?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무슨 일이 있었을지 참 궁금하고, 아무튼 이 대사 같은 것들이 좀 찰져가지고 제가 연기하기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거 읽기 전에 제가 먼저 쓱 읽어보는데, 읽으면서 이거 되게 재밌다. 이 톤으로 해야지. 남편은 이 톤, 고구마 남편 톤으로 해야지. 이런 거 다 생각해서 했거든요. 연기 좋았던 것 같아. 잘했다. 채팅창 한번 볼까요? 무당이 광대 귀신도 퇴마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약간 각설이 귀신 뭐 이런 거잖아. 광대가 퇴마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말만 통하면. 각설이 귀신은 하나도 안 무섭다고요? 저 멀리서 절 시구 들어간다. 절 시구, 이게 뭐지? 절 시구 들어간다. 안 무섭네요. 아무튼 상당히 재밌었죠. 그리고 이게 숨겨진 이야기가 많아서 좋아. 이 글쓴이가 옛날에 TV쇼에서 유명했고 광대와 뭔가 이제 듀오로다가 이게 잘 나갔던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이거 되게 궁금해지네요. 뭔지 뭐 나와 있진 않지만. 아무튼 토미는 되게 똘똘했고, 또 뭐야 앨리스는 뭐 잘 버텨줬고, 요번에 갖다 주신 레딧 괴담, 할로윈 괴담 너무 재밌었는데요. 둘 다 너무 재밌었다. 너무 재밌었고, 여기까지가 남편이 위자보드를 집에 가져왔다. 그날 이후 우리의 삶은 영원히 바뀌어 버렸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오늘은 할로윈 특집으로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할로윈 파티 때 노는 사진이 있네요. 파티장 안은 어두운 관계로 사진을 찍어도 안 보이기에 밖에서 장난치면서 찍은 사진만 있다.
아, 그거 V4 벤테타를 썼는데 너무 비싸서 이야, 씨. 화질 보니까 옛날 같긴 하다. 뭘 한 거야, 당신? 트위스터 게임이라고 여자애들이 무지하게 만짐. 아, 이거 어디에 발 대, 어디에 손 대, 이거. 그거. 그래서 여성분들이 어디다 손 댔나요? 만져달라고 이러고 있는 거야? 하지만 싸늘한 서양인들의 시선. 저 동양인 뭐야? 파티장 접수처 뒤에서 누워서 찍었던 거. 아, 이거 박물학자님이에요? 아, 이거 영상 만들어주세요. 야, 이거 뭐야? 입에 왕꿈틀이가. 하지만 저거 안에 진짜 코스튬이 있었으니 WWE 프로레슬러 부기맨을 따라함. 그게 뭐야? 아, 진짜 지렁이 대신 미국산 왕꿈틀이 사용. 잘했네. 부기맨이네. 인싸셨네요. 아, 야, 대단합니다. 너무 잘해 진짜 사람이. 어떻게 이래? 이게 미국 유학의 힘이야? 미국 유학 가면 저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웃긴 점, 코스튬을 2배로 함. 2배로 즐기고 싶어가지고 처음에는 이걸로 했다가 안 만져지니까 바로 벗어버려. 바로 부기맨 코스프레. 저거 옷 버렸어요. 바디 페인트 때문에. 다 묻었네 이거. 다 묻었어. 산낙지였으면 좋았을 듯? 아으씨, 입에 물고 있는 동안 상해가지고 그냥 죽어요. 비브리오 폐혈증 걸려 죽어. 눈은 또 이렇게 가려놓은 거 봐. 진짜 조금만 가려놨어. 저는 다 가릴 줄 알았는데 조금만 가려놓은 게 진짜 킥이다. 얘네들은 뭐 코스프레 한 거야? 얘네들은 뭐 하자는 거야? 뒤에서 동양인이 이렇게 힘주고 있는데. 한 개만 더 제 할로윈도 봐주세요. 이분이 보신 지 오래된 분인데 대단하죠. 장갑에다가 옷은 이거 어디서 산 거야? 김장훈 형님이 입을 법한 옷이고 얼굴이 중요해서 안 가렸어요. 아, 좋습니다. 23년도에 이텐에서 일했을 때. 이텐이 뭐야? 이태원이야. 친구 빈티지 가게에서 보자마자 샀다. 빈티지 가게에서 이 만두기를 팔아? 메이크업 다 제가 했습니다. 호호. 이태원 클럽에서 이러고 일했어요. 죽는 줄. 자켓은 스치면 먼지 청소 가능. 그냥 막대기 하나 꽂으면 바로 먼지털이 돼. 아무튼 귀 좋네요. 저런 거 내년에 준비해야겠다. 아무튼 제 할로윈도 봐주세요. 고수아드리아님. 잘 봤습니다. 간지나십니다. 제 5원소야 지금 얼굴이. 피부가 제 5원소예요. 아쟁총각이야, 아쟁총각. 살려줘. 너는 11월 11일에 죽는다. 지옥 코스프레. 지옥 코스프레. 무한도전 세븐 특집에 나오는 거울맨? 나무 막대기 한 개를 부셔보십시오. 정준아, 빡! 나무 막대기 뭉치를 잘라보십시오. 우직근. 스타크씨, 몸이 이상해요. 살아라.